관련 브리핑 내용 보고요. 그 관련 사과문 첨부 자료는 곧바로 기자님들 마크맨방에 바로 공지 드릴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내용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A위원장 사안 자체가 성폭력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 관련 기록들이 그런 거 아니면 확보가 돼요? 어제 저희가 그 내용 관련해서 이게 저녁에 입장을 좀 밝혀드리려다가 시간 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양해를 부탁드렸는데 사실관계를 비공개 회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기록들이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 사실관계 규명 그리고 처분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가해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 여부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느 법인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당내 회의를 진행했던 분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요. 그런 과정 때문에 오늘 부득이 오전 브리핑으로 말씀드릴 점 양해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어제 SNS에 강전 대표가 올린 내용과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일단 같이 첨부해드리는 사과문과 브리핑 내용 자체가 어제 대표단 회의 비공개 회의에 해당 참석했던 분들 다수를 통해서 충분히 다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표현 중에 배석자 없는 그 대표단 회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대표단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여 대표와 강전 대표 그리고 젠더 특위위원 세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아닙니다. 배석자가 없다는 거는 가령 저 같은 경우도 대표단이 배석을 하는데 당직자 배석 없이 순수하게 대표단 그래서 대표, 부대표단, 그다음에 원내대표, 그다음에 전 청년정의당 대표는 대표단 서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서원으로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피해자는 2차 가해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어떤 분의 입장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계속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네네 그렇지 않고요. 그 과정은 아마 어제 페이스북에 쓴 내용은 전화를 계속 해왔다 이 건이어서 그 건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엄중 경고했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제 사과하는 방식이 이제 중간에 전달 과정들이 없어서 직접 전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당연히 전화를 그렇게 해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 젠더인권 특위위원장에게 그 총괄 실무를 위임했고요. 그래서 이따 배포되는 사과문이 전달되는 과정에 당 젠더인권 특위위원장이 직접 이 실무를 챙겨서 그 의사를 전달하고 실제 사과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동의 수용 여부를 다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강민진 전 대표는 대표단에서 사과를 좀 수용함으로 용용하고 국가를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고요. 출마할 분이기 때문에 엄중한 권고, 그 다음에 사과 요구를 해야 된다고 대표단회에서 제안하고 그렇게 좀 처리할 것을 요구했던 게 강민진 전 대표의 요구사항이고요. 당시 대표단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찬반의 논란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고 그 요구대로 그리고 그 당내 젠더인권 특위 절차에 맞게 진행하기로 무리 없이 의사결정된 사안이고요. 그 요구 지금 강요받았다 사과를 그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먼저 제안 그렇게 처리하자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구대로 처리를 한 겁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청년 정의당 당직자가 현재도 당직을 맡고 있는 거랑 그리고 강민진 대표 갑질 사건이랑 오늘 피해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13일에 당기에 접수된 사안은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고 확인한 거고요. 당기위원회는 당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제보 접수 사항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진행 과정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않고요. 최종 결과만 당 홈페이지에 익명 처리해서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SNS 글을 보고 인지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련해서 현재 당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파악해서 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진상조사위원회 관련해서 브리핑을 동시에 한 이유는 어제 SNS 글의 후단에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 그리고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당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완료됐고 당기위원회에 지금 징계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 진정인들 역시 당원들도 어제 그 사안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의견들을 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당은 입장을 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내용 중에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관련 공천 취소 검토를 아닙니다. 공천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사건을 대표단회의에 처리 요구했던 당시에 성추행 소권이니까 당내 젠더인권 특위를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 어떻게 좀 처리할지 이걸 조력을 하는데 충분히 거기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근데 성추행 사건을 이걸로 볼 사안이 아니다. 근데 다만 청년 당직자, 청년 당원들에 대한 청년 세대에 대한 좀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이라면 엄중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단 회의에서 소집을 해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아까 브리핑 드린 대로 공천심사 기준인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의 사안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정의당의 공천심사 서류를 낼 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음주 관련한 것도 횟수나 여러 가지 부르는 그 질문지, 사전 질문지에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관련해서 당내 아니면 외부로부터 진정이나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소명해야 되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공시민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그러면 공천심사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여부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고요. 당 젠더인권 특위에서의 공식 답변은 당사자인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가 이 건은 성추행 사건으로 볼 수는 없지만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좀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평등한 조직문화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공천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답변을 준 바 있습니다. 그게 초기에는 나를 했다라고 압박되는 얘기가 나중에 다시 생각 들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건이 성추행 같은 게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다른 목격자 진술이나 근거 같은 게 있던 거고요. 목격자 진술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나중에 신경 변화가 있어서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죠, 이런 경우에. 근데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만약에 제안하고 지금 일부 보도가 나온 것처럼 압박을 했거나 회유를 했거나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 받아서 대표단회의가 신속하게 처리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 공천심사 과정에서 당은 추후에라도 또 문제를 일으키는 반드시 심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재차 당사자도 또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유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본인 주장하고 제기했고 진행된 절차가 있었고 그 결과에 다 수용한 상태에서 다시 정반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가 이제는 실명이 변화가 됐으니까 공천 취소 이 검토라는 것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공천 심사 기준 관련해서 당의 공식적인 절차와 그 당시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밤에 대표단을 진행하면서 실제 사과문이나 오가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들 뭐 다 제출할 수는 없겠지만 그 관련 기록들은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이 했던 그 사과문을 전달받고 했던 워딩이나 그 당시에 진행됐던 젠더 인권 특위에 제안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 혹시라도 좀 더 필요하면 이 문제를 좀 더 엄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젠더 인권 특위에서 충분히 네. 해당 위원장이 약간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뭐 술을 먹고 좀 긴장이 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자기는 국제에 좀 부적절한 사과문이라는 게 그런 상관없었나요? 그 관련해서 이제 그게 이제 풀이 과정이었고 그 관련해서는 사과문 내용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담아서 처리를 좀 진행한 거고요. 당에서 그래서 그건 관련해서 당 대표 그 차원에서 엄중하게 좀 권고와 그다음에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사과문을 제출할 그 공개 사과문을 교육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술 먹고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천을 하셨다는 게 지금 뭐 다른 정의당 지방선거 공천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까지도 좀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천심사 기준에 맡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당 젠더인권 측에 충분히 이 얘기를 했고 그 건이 아니다. 근데 다만 조직문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 건이 공천심사 기준에서 엄격하게 제한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어긋난 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를 그런 공천을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멘지 대표와 접촉이 있다고 하는데 당사자를 공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지 어떤 뭐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뭐 다른 후보들에 대한 오해를 좀 부식하기 위해서도 당사자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요? 그러니까 그 근데 이건 관련해서는 뭐 원래 이제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익명 처리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진행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그 당시의 사안 관련해서는 아주 예전에 구체적인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더라도 관련 사항이 충분히 참고될 수 있는 브리핑 내용과 사과문을 첨부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강 전 대표 갑질 의혹 관련해서 이제 그 당내 진상조사가 완료됐고 보고서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를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그 당기위원회 징계심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고요. 징계심의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당기위원회 결정문이 당원들에게 공개됩니다. 익명 처리를 해서. 뭐 당원들에게만 공유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공유할 생각 없나요? 그건 뭐 당규상 공개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 좀 이게 그 전후로 강전 대표한테 연락 취하신 아니요, 뭐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어제 보도 보고 사실과 그 작년 11월에만 선대위 출로만 있는데 그럼 대표단 회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표단은 이 사실을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공유를 했지만 그러면 당시 후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몰랐다고 아니면 이제 선대위는 이제 저희가 선대위 구성하면 현재 선출직 대표단이 있기도 하고 외부 선대위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당내 사안일 경우에는 이건이 아니더라도 대표단 회의나 의원단 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합니다. 결정권이 있는 쪽에 의사결정을 맡기는 거죠. 강민진 전 대표는 어쨌거나 사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가 어쨌거나 여영국 대표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그 워딩 자체가 있었는데 회의는 안방은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없었다는 그건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회의 전에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제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처리할 때 그러지 마라. 그럼 저는
당연히 은폐 압박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처분을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수집했고요. 처분 요구 사항대로 결정을 했고 회의가 다 끝나고 논쟁 없이 무리 없이 끝났고요. 회의 끝나기 전에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발언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강민진의 그 포함해서 참석자 모두에게 주의를 네, 맞습니다. 전체 회의, 비공개 회의 참석자들에게 다 당부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가 있거나 그리고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이 그 대표를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용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어쨌든 복귀를 하신 건데 당시의 상황을 지금 상황이 되돌아 봤을 때 혹시 성폭력 사안으로 판단할 만한 수위나 뭐 상황은 없었나요? 그거와 관련해서요. 당시에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이나 당사자나 요구는 그렇게 했어도 지금 다시 봤을 때 문제되는 요구가 좀 다시 보일 수 있어요. 수차례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결과 처리하자 이게 아니고 확인을 계속 한 거고요. 내용에 그리고 혹시 그럴 만한 사안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다 확인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앞서 말씀드린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그런 건이 신경이 변화 있을 수 있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좀 공천심사에 당연히 적용을 하는데 그 사안이 아니고 애초에 이 대표단회에서 올렸던 처분의 요구사항이 성추행 관련해서 그 사안이 아니고 저인문화에 대해서 이제 선배 그 청년 세대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주지도부의 경고와 사과 재발방지 사과문이 발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기된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 사안의 확인 절차들이 몇 차례 더 있었고 그렇지 않다라는 확인 후에 공천심사까지도 또 한 번 확인 절차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강 대표님께서 성추행이랑 이런 표현 쓰시진 않으시고 그냥 청년 세대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건으로 하신 거죠. 성에 대한 얘기 전혀 안 나와요. 성추행으로 별 문제는 아니고 다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뿐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 대한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는 평등한 조직문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 차원의 엄중 정보와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정확합니다. 이거를 비공개 회의 때 다른 대표단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당사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했고 그 실무 절차를 당사자 간에 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젠더인권 특위위원장이 중간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거기까지가 결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